강지연의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하실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코인 뉴스 강지연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리플 코인인데요. 최근 SEC가 중간 항소를 신청한 가운데 리플이 이를 기각해달라고 요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에 따라 SEC가 오늘 날짜 9월 8일이죠. 반론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리플과 SEC와의 소송 관련해서 내용 전달드리고 최근에 리플이 기축통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소송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간략히 설명드리면요. SEC는 어디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입니다. SEC가 리플에게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3년 동안의 소송이 이어져 오다가 최근 7월 13일 날짜로 약식 판결에서 법원이 리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에 따라 SEC에게는 중간항소에 대한 자격이 없었는데요. 이 중간항소의 자격을 달라고 최근에 법원에 요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에 따라서 8월 18일 날짜로 중간항소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9월 2일 날짜로 리플이 중간항소에 대해서 기각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날짜 9월 8일입니다. 현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내일 새벽이죠. 그렇기 때문에 9월 8일까지는 어떤 부분을 제시를 해야 하냐면요. 지금 이 중간항소는 진행 중인 재판에서 선언된 판결에 문제를 미칠 특별한 사항이 있을 시에만 허용이 되는 특별한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랩스가 기각을 요청했던 건 바로 여기 SEC가 특별한 사항을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 특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항소는 기각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SEC는 지금 현재 중간항소를 신청하면서 어떤 내용을 포함시켰냐면 여기 보시면 디지털 자산 자체로는 증권이 아니다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SEC 스스로가 인정한 셈입니다. SEC는 이전에도 소송에서 계속해서 주장을 번복했었죠. 이번에도 똑같죠. 지금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알트코인들은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했다가 최근 약식 판결에서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약식 판결이 나오자 이제는 자체적으로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SEC가 중간항소에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뭐냐면 바로 판매 방식입니다. 판매 방식이 증권성에 해당한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7월에 발표된 약식 판결에서 2차 판매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약식 판결을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기존의 주장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중간항소에 대한 이 특별한 사항이 일어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리플의 말대로 특별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다라는 건 9월 8일까지는 새로운 특별한 사항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일 새벽까지 이 특별한 사항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중간항소에 대해서는 기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법률가들도 지금 중간항소에 대해서 SEC의 성공적이지 못한 부분을 모두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항소는 기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이 많이 나와주지 않고 있는 모습 중에서도 우리 리플 어떤 움직임 만들어낼 수 있다? 1,000원 이상 돌파하는 움직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이렇게 1,100원까지 상승력을 보여줬었던 건 바로 약식 판결에서 승소 판결이 났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한 가지가 뭐가 남아있었나요? SEC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간항소가 기각됐다라는 건 앞으로 정식 판결까지는 항소를 하지 못한다라는 소리고 정식 판결이 나고 난 뒤에 항소심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불확실성이 없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전에 1,100원까지 올라갔었지만 이번에 중간항소가 기각이 된다? 그럼 1,500원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과 기관들은 계속해서 리플 매집해 나가고 있죠. 최근에 나와준 기사입니다. 웨일 40밀리언 XRP를 바이낸스에서 알 수 없는 지갑으로 이동했다라고 합니다. 40밀리언은 4천만 XRP죠.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보면 6조 5천억 가량의 금액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 매집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과 세력들 계속해서 저점에서 매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저점에서 물량 확보해 나가셔야 되고요. 중간항소가 기각이 되면 그 이후로부터 1,500원 이때가 얼마나 상승력 보여줬어요? 90% 이상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지금 중간항소가 기각이 된다라는 건 이전의 상승률보다 더 높이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못해도 지금 최소 100% 이상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리플 매도할 게 아니라 더 매수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리플의 신규 매수가, 추가 매수가 들어가는 비중까지 모두 잡아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차트 없죠.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올라갔다가 조정받으면서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도 올랐던 부분에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아줬던 부분,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우리는 비중 축소할 거고요. 다시 한번 저점 내려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더욱더 효과적인 물량 확보해 나갈 거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자료를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만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코인 정보방 입장 가능하시고 리플에 관련된 자료들 또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카톡 가입 권유, 후원 유도 절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XRP가 달러를 대체할 세계 기축통화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리플, SBI 레밋 국제송금 기축통화로 지정이 됐다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여기 아래에 보시면요. XRP는 저렴한 수수료, 빠른 송금 속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큰 인기를 끈 이유는 바로 척박한 송금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동남아를 넘어서 이제는 세계로 XRP의 송금이 계속해서 폭넓어질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와줬어요. 그 이유를 보시면요. 기존 스위프트를 이용해서 송금할 경우 중개 은행들이 많기 때문에 긴 송금 시간과 수수료도 더욱더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리플의 기술력을 사용하게 되면 시간 단축과 함께 수수료도 저렴하게 송금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BI 레밋은 리플을 활용한 국제송금 지원 국가 목록에서 전 세계 다양한 국가의 리스트를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2022년도에만 전 세계 국제 결제 규모가 얼마냐면요. 156조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0경 9,020조 원이 되는데요. 리플의 기술력을 사용하면 연간 국제 비용을 100억 달러 절감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는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리플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나라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리플이 가지고 있는 이 ODL 솔루션을 통해서 이미 여러 나라에서는 파트너십을 맺고 기술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시작은 브라질과 멕시코 간의 거래를 허용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리플이 앞으로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첫 발판을 내딛는 큰 성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브라질이라는 나라는 땅덩어리가 매우 크고 해외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GDP 또한 높습니다. 그런데 송금 환경은 매우 척박하죠. 해외 노동자들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국제 송금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에서 이 송금 시스템의 거점을 잡으면 이 라틴 아메리카의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22년 3분기에는 싱가포르 포모페이와 그리고 필리핀 최대 비은행 송금업체 아이리밋과도 파트너십을 맺었는데요. 이 싱가포르도 매우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죠. 아시아 태평양 아태 지역 본부의 역할을 합니다. 싱가포르는 글로벌 금융 중심지 중 하나인데다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비즈니스에서 가장 요충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리플은 싱가포르를 통해서 더 많은 사업을 확장해 나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싱가포르 통화청에서 결제 기간 라이센스까지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이었는데요. 리플 스웨를 통해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아프리카에 진출했다라고 합니다. 아프리카는 세계적으로 은행 계좌가 없는 인구 비율이 많아서 2030년까지는 17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 중 하나죠. 이 볼모지의 땅에 우리 리플의 기술력을 활용해 국경 간 송금이 스마트폰 하나로 가능해진다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 리플은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대륙들 모두 섭렵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플의 CTO, 달러를 대체할 기축통화가 될 것이다 라는 말에 지금 뒷받침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암호화폐 분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분석 프로젝트 XRP는 6년 덱치인 삼각형에서 발생해 보류 중인 가운데 2571%를 급등한 130달러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XRP 캡틴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강세장에서 XRP가 세계의 수치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XRP가 내년 초부터 100에서 130달러에 도달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게 당장 내일 현실이 되더라도 난 전혀 놀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수학적으로 XRP가 현재 가격에서 100달러로 성장한다라는 건 19,718% 상승을 의미한다. 계속해서 그는 차트의 기록이 있듯이 시장에서 XRP는
XRP는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추세적 약세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아왔다. 당시 디지털 자산은 1센트도 되지 않은 금액이었다. 그러나 XRP는 오랜 기간 매집 이후에 2018년도 초까지 엄청난 강세 랠리를 보여줬다. XRP는 2018년도에 사상 최고치인 3.84달러까지 급등했는데 이는 2014년 1센트 미만의 가치에서 무려 4000%가 넘는 놀라운 상승을 보여줬다. 라고 합니다. 현재 XRP는 약세 추세에 직면하면서 0.5달러 부근에 거래되고 있지만 역사적인 패턴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끝으로 그는 2018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XRP가 시메트리컬 트라이앵글 패턴 분석으로 주간 차트를 인용, XRP는 보합세를 유지 중이며 2024년 중에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이글의 크립토와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인데요. 이글의 크립토도 지금 사이클 1에서 삼각 수렴을 만들어준 후 770% 상승 흐름을 가져갔고 지금 이번에 사이클 2에서 완벽한 삼각 수렴을 만들어냈다. 이전 원 사이클보다 더 긴 횡보세와 조정을 거쳐준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뢰를 할 수 있고 더 큰 상승폭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단기적으로 15달러 그리고 그 이상으로는 150달러까지 가능하다고 전망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과 세력들은 계속해서 리플을 매집해 나가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리플을 매집해 나가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거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원래는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많은 거래량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죠? 미국에서의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기사를 보시면 지난달 한국은 팔고 미국은 샀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리플의 매수세를 가져가던 한국에서 매도 압력이 높아졌고 미국에서는 매수세가 많이 들어와줬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렇다라는 건 지금 현재 미국에서 거래량이 늘어났다라는 건 우리 리플의 입지가 넓어졌다. 그리고 SEC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부정적인 시각이 커졌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라는 건 이제 곧 리플과 SEC 간의 합의 가능성 이 부분이 지금 도달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중간 항소가 기각이 된다라는 건 정식 판결에서 리플의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 디튼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SEC와 리플 합의는 희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초조한 SEC 입지가 많이 좁아진 부분에서 무리해서 합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에 SEC가 좋은 합의안을 제시할 경우에는 연말에 합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SEC가 리플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제시한다라면 연말쯤에는 합의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식 재판이 내년 4월 2분기쯤이죠. 4월, 5월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소송을 마무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리플의 투자자를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합의를 일찍 끝내고 싶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EC가 좋은 합의안을 제시할 경우 리플은 합의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소송의 결과는 우리 리플이 승리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지금 현재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우리 리플의 가격이 지금 횡보를 하고 힘든 구간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셔야 되나요? 리플 계속해서 저점인 구간마다 물량을 최대한 많이 모아가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 투자를 해 나가셔야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 없다 말씀드렸죠. 오르면 무조건 조정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항소에서 기각이 되더라도 1000원 이상 돌파를 해주고 또다시 조정을 받아줄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고점에서 비중 축소하시고 다시 한번 조정 받아주는 구간에서 우리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물량 더욱더 확보해 나갈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자료를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하단 링크를 통해서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리플 신규 매수가, 추가 매수가 들어가는 비중까지 모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카톡카이 권유, 후원 유도 절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